93페이지 유형 14부터 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부분집합의 개수든 그냥 집합의 개수든 어쨌든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그쵸? 이 원소들이 있을 때 이 원소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소가 확정돼 있든 확정돼 있지 않든,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든 어쨌든 확정이 된 건 걔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선택권을 가진 애들로만, 그러니까 미확인이라고 할게요. 미확인 원소의 개수로만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라는 표현은 집합의 가지수가 결정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라는 건 이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 들어오냐 마냐 라는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이제 결정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결국은 미확인 원소는 어떤 거고 확정된 원소는 누구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잡는다는 거죠. 582번 같은 문제는 B라는 애가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 mx에 대해서 mx가 4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 근데 이 a라는 애는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ma가 되는 거거든. 그럼 mx가 4 이상이라는 거는 mx가 4이기도 mx가 5이기도 mx가 6이기도 한 경우의 수를 세달라는 겁니다. mx가 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4가 이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4가 제일 크다는 이야기야. 4가 제일 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x에는 4는 반드시 있고 5와 6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는 있고 5, 6은 없다며, 그치? 그러면 확정된 게 3개고 미확인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이 3개의 미확인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가지수는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습니다. mx가 5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5라는 건 확정적으로 있고 6은 없다라는 것도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확인 원소가 4개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는 16개가 되겠죠. mx가 6이라는 건 6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있다라는 것이며 그에 따라 미확인 원소는 5개가 존재하고 2의 5제곱 32개가 찾는 경우의 수 다 더하면 56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확정된 원소와 미확인 원소가 누군지를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됩니다. (586번) U가 1부터 50이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2가 A의 원소고 5도 A의 원소라고 돼 있고
x가 a의 원소이고 2x가 a의 원소이면 2x가 전체 안에 들어있으면 2x가 a의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의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가 자기 친구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친구 데려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x가 a에 있으면 2x가 a의 원소가 된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2가 이미 a의 원소잖아. 그치? 맞아요? 2가 a의 원소면 그에 따라 누가 들어온다고? 4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럼 2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야, 내가 여기 학원 오는 사람 100만 원씩 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너희 둘은 이미 왔잖아. 그럼 이제 뭐라 그래? 너희가 선생님 저 친구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친구도 100만 원 받으면 좋잖아. 친구한테 내가 돈 더 달라고 내가 소개해줬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친구 한 명을 데려오는 거야. 근데 걔도 한 명 데려오고 싶겠지. 그렇게 서로 한 명씩 데려오는 상황인 거야. 2는 4를 데려왔어. 그럼 4는 누굴 데려와? 8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8은 누굴 데려와요? 16은 누구를? 32를. 32는 못 데려온대. 들어있는 애만 데려올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5는 누구를? 10은 누구를? 20은 누구를?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 이게 답입니다. NA에는 최소한 9개가 들어있다.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문제 풀어주면 돼요. (590번이) 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를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590번 좀 어려운데. 집합 A라는 게 1, 2, 4, 8, 16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B1부터 B31까지 여기에 부분집합이 있대. 부분집합, 공집합도 있고 라운드 공집합 아니라 했으니까 집합 1도 있고 집합 2도 있고 집합 1, 2, 4, 8, 16 이렇게도 있고 맞죠? 이걸 합쳐서 총 31개 있나 봐. 31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A의 이름을 B1부터 B31까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의 BK에 있는 애들의 원소의 곱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 있는 거 곱하면 다 얼마야? 1이죠? 얘는 얼마야? 2죠? 얘는 곱하면 얼마야? 1, 2, 4, 8, 16 곱하면 되겠지. 맞아?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이거 지금 31개 이렇게 곱하기 했지? 그거 다 곱해달래요. 그 31개를. 그런 문제입니다. 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4, 8, 16, 1, 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곱하면 4, 얘는 곱하면 8, 얘는 곱하면 16, 얘는 곱하면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31개 다 곱할 수 있어? 못해. 못한다고. 31개를 다 곱하고 걔네들을 또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집합에 있는 애들을 다 꺼내서 어차피 근데 꺼내봤자 1, 2, 4, 8, 16 말고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꺼내진 애들은 전부 다
1, 2, 4, 8, 16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요. 어차피 1밖에 없을 거고 2밖에 없을 거고 4밖에 없을 거고 8밖에 없을 거고 16밖에 없을 거고 걔네들의 개수를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차피 지금 그냥 여기 이렇게만 곱해봐. 그럼 얼마? 여기 있는 거 지금 6개 곱하면 어떻게 해요? 1의 제곱 있고 2의 제곱 있고 4 곱하기 8 곱하기 16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4의 제곱, 8의 제곱, 16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지금 맞아?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다 31개 곱해도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럼 이 A, B, C, D, E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가 의미하는 건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입니다. 방금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곱했는데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4의 제곱, 8의 제곱, 16의 제곱이 왜 떴냐면 1을 포함하는 집합이 3개 있어서 1의 세제곱이고 2를 포함하는 집합이 3개 있어서 2의 세제곱이고 4를 포함하는 집합이 2개 있어서 8, 16을 포함하는 집합이 2개씩 있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A는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이며 B라는 것은 2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C, D, E라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는 거야. 저 부분 집합 중에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1을 있고 나머지 2, 4, 8, 16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이죠. 16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A는 16이에요. 마찬가지로 2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또한 2가 확정이고 나머지 1, 4, 8, 16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 16개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 C, D, E도 전부 다 얼마가 된다? 16이 되며 그래서 1의 16제곱, 2의 16제곱, 4의 16제곱, 8의 16제곱, 16의 16제곱은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의 16제곱이며 이거를 지금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해달라 했으니까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곱하면 2의 10제곱의 16제곱 2의 160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160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뭐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거의 웬만하면 나오죠. 근데 항상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쉽진 않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죠. 여기까지가 집합의 뜻이었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그냥 집합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모임이죠. 모임.
모임이다 보니까 이 중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냐, 그런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첫 번째는 뭐냐? 합, 집합이에요. 집합끼리 뭐 한다? 합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조건대시법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x바, x가 a에 있거나 x가 b에 있다. 그리고 그걸 기호로서 a와 b의 합집합이다 라는 걸 U자처럼 써요. 대문자 U자처럼 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하면 A와 B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합친 게 합집합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굳이 A라는 것을 내가 뭐 1, 2, 4, 8이라고 하고요. B라는 것을 2, 3, 6이라고 한다면 1, 2, 4, 8, 3, 6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럼 합집합을 하면 얘네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1, 2, 3, 4, 6, 8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합집합입니다. 다 합해주면 되죠. 다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집합을 모은다. 그럼 합집합 더하기죠. 더하기를 했다면 교집합은 뭐냐면 연산으로 따지면 사실 곱에 가까운 연산인 건데 실제로 곱하기 하는 건 아니고요. x바 x가 a에 있고 b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나라는 표현은 또는 이라는 표현이라면 이고라는 표현은 그리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호로는 저 합집합이랑 대비된다라는 표현으로 뒤집어서 A 교집합 B 이렇게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까랑 똑같이 1, 2, 4, 8, 3, 6이라고 할게요. 여기만 이야기하면 눈 떠. 집합 2만 교집합의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특별히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이름을 붙이며 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면 서로소인 거예요. 손양중 학생이면서 천보중 학생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두 집합은 서로소다. 그럼 뭐 수미사 학생이면서 권경욱 어학원 학생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은 어떻게 사용하죠?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를 서로소라고 표현하죠.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서로소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연산이라는 것은 사칙 연산에 있는 것처럼 연산 법칙이라는 것을 따르는지 봐야 되는데 연산 법칙을 기준으로 하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모두 만족해요. 더하기 곱하기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랑 결합이 성립하죠. 맞아요? 근데 빼기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똑같아? 아니잖아. 그치?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 정의상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물론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성립하는데 분배 법칙은 우리가 숫자랑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숫자에서 2 곱하기 1 더하기 3이면 이걸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분배가 되니? 더하기랑 곱하기가 분배가 돼요? 안 되죠. 곱하기 연산 먼저 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됩니다. A합 비교씨라고 돼 있으면 서로 연산이 다르면 A합 B랑 A합 C 이런 식으로 분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도 됩니다. A교 B, 합 A교 C 이렇게. 분배 법칙이 양쪽 다에 성립한다는 좀 특이하죠. 특이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합에는 연산이 이렇게 두 개만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집합. 나머지 여에 대한 이야기고, 이 여집합을 이야기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U라고 표현해요. 보통 전체 집합은 U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합집합의 기호랑 관련 좀 구분짓기 위해 합집합의 기호는 둥그런 U자처럼 한다면 전체 집합, 유니버설 셋의 전체 집합은 각진 듯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줘요. 구분을 짓죠. 그럼 여집합은 의미하는 게 뭐냐? X들의 모임인데 A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의 모임이에요. 전체 집합에는 있지만 A에 없는 애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컴플리먼트 셋의 C자를 뽑아서 A의 C제곱처럼 이렇게 씁니다. A의 C.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죠. 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애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할까요? 1부터 8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A의 여집합은 누구냐면 1부터 8까지에서 1, 2, 4, 8을 제외한 3, 5, 1, 2, 4, 8 3, 5, 6, 7 이렇게 되는 게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마지막으로 차 집합은 여러분도 느껴지다시피 빼기겠죠. 차 빼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A에 들어있고 X가 B에 들어있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며 A, 차,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에 있으면서 B에 없는 것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야 고등학생 다 나가라고 라고 한다고 뭐 누구 나가? 없잖아. 그치? 내가 말하는 이 집합에서 빼기를 하려면 있어야 돼. 있으면서 이런 성질을 안 갖는 애들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벤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A차 B 1, 2, 4, 8, 3, 6의 기준으로 차집합은 여기가 이렇게 색칠되며 1, 4, 8 이렇게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A가 아까 1, 2, 4, 8이랬죠. 여기가 여집합이에요. 근데 바깥쪽이 여집합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집합의 연산 4가지예요. 4가지 연산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신 합, 교, 여, 차가 있고요. 여집합과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하는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성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49번. 네, 51번으로 할까요? 집합 A가 B가 A, B, C, D라고 되어 있어요. B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래. 그럼 이 B에는 B와 D가 있으면서 A와 C는 없잖아. 그치? 이러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예요? A와 C는 B와 D는 있고 A와 C는 없는 거. 지금 문제에 따르면 4번밖에 없죠. BD. 얘만 되죠. 너무 쉽네요. 655번. 집합 A가 X바 A-3과 A 플러스 3 사이에 있을 때 집합 B가 X바 X가 2A-5보다 클 때 둘이 서로소래요. 서로소라는 말은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A-3과 A 플러스 3. 근데 2A-5가 5보다 크다가 교집합이 없으려면 2A-5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2A 플러스 2A-5가 A 플러스 3보다 이상이면 됩니다. 즉 A는 8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최소값은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부등식 문제와 결부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통수학 2를 했을 땐 이미 공통수학 1을 다 끝냈다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라서 경우의 수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라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앞에 걸 까먹으면 문제를 기본적으로 못 풀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659번. 전체 집합 U가 1, 2, 3부터 10까지 A라는 애가 X바 X는 2K-1인데 K가 자연수래요. 그럼 여기다 자연수 넣어 1, 2, 3, 4, 5 이렇게 넣으면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5개가 되고요. 집합 B는 X바 X가 3K-2이고 K가 자연수라고 말을 했죠. 그럼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기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4, 3 넣으면 7, 4 넣으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합 B에서 A 교비를 빼면 A 합 B는 얘랑 얘랑 합집합하니까 1, 3, 4, 5, 7, 9, 10 이렇게 되고요. A 교비는 1과 7이죠. 그거 빼면 누구예요? 3, 4, 5, 9, 10 이렇게 직접 세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어서 663번. 뮤가 1, 4, 5, 7, 8 이렇게 있고요. 전체 집합이 1, 4, 5, 7, 8이 있죠. A와 B의 교집합은 1과 4고요.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래요. 근데 SX, 각 집합의 원소의 합을 SX라고 할 때 ESA는 SB가 될 때 B차 A의 가장 큰 원소. 뭔 소리야? A랑 B가 합쳐서 1, 4, 5, 7, 8이 다 들어가요. 여기 5개가 여기 3가지 영역인 거죠? 3가지 영역에 나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1과 4가 있어요. 나머지 누구? 5, 7, 8이 여기랑 여기 나눠 들어갈 거예요. 그쵸? 나눠 들어갈 거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거랑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걸 비교했더니 이 A에 들어있는 애들의 원소의 합을 곱하기 2해야 B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에 누구누구가 들어가야지 그런 아이디어가 될까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직접 넣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SA랑 SB를 더하면 그쵸? SA랑 SB를 더하면 SB가 2SA이기 때문에 3SA가 되죠. 맞아요? 맞아. 근데 SA 더한 거랑 SB를 더한 거를 더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냐면 다 더한 거죠. 여기 1, 4, 5, 7, 8 다 들어갔다는 맞지? 그러니까 SA랑 SB를 더하면 1, 4, 5, 7, 8 더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1이랑 4가 더 있죠.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5, 7, 8에서 일부가 들어있고 나머지 일부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1과 4는 두 번 선택되는 거야. 그래서 1, 4, 5, 7, 8에다 1, 4를 더한 게 이 3SA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합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0, 25, 30이 됩니다. 즉 SA가 10이라는 거고 SA가 10이라는 거는 여기 둘 더해서 이미 5란 거라서 SA가 10인 거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고 나머지 7, 8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B차 A는 7, 8이기 때문에 B차 A는 7과 8이라서 이 중에 큰 원소는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67번. A라는 게 2, 3, A-2, B라는 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과 a 플러스 4. a차 b랑 b차 a를 합집합한 게 2, 3, b래요. 무슨 말이야? a차 b랑 b차 a를 합한 게 2, 3, b래. 정신 차려. a차 b랑 b차 a를 합한 게 2, 3, b다. a랑 b가 지금 총 5개죠. a에 3개이고 b에 2개 있잖아. 그치? 근데 a차 b랑 b차 a를 더한 게 합한 게 3개만 있다는 거는 여기 1개, 여기 2랑 3이 여기 있고 여기 a-2가 있고 여기 1개 더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야지 a차 b가 여기잖아. 여기가 a차 b입니다. 여기가 a차 b예요. a차 b 빼기는 차집합은 우리가 애플, 그쵸? 애플 모양입니다. 사과 모양. 한입 배운 물은 사과 모양. b차 a는 여기죠. 여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누구야? 누군지 몰라. 그냥 걔가 b라는 것만 알아. 그럼 또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a-2가 명확하게 교집합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 둘 중에 누가 얘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a-2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야. 왜냐면 a-2랑 a 플러스 4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여야 돼요. 그에 따라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고 a가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만약 a가 6이면 a는 2, 3, 4고요. b는 4랑 10이 됩니다. 틀린 건 없죠? 틀린 건 없네요. 그럼 뭐 b가 10이 되겠네. 근데 만약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집합 a가 2, 3 마이너스 3 집합 b는 마이너스 3이랑 3이 돼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몇 개야?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죠. 그쵸?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해리포터 이마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은 모순이다. 모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모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죠. 어떻게 쓰는 상관없는데 그냥 모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찾는 a는 6이고 b는 10. a 더하기 b의 값은 16.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 4가지를 이용해서 푼 주제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다 나가면 여러분 또 숙제 있는 게 너무 빡세니까 1부만 나가겠습니다. 연산의 성질이라는 표현이요. 100페이지 집합의 연산의 성질. 말했다시피 이게 우리가 적당한 속도로 나가면 이번 달 안에 끝나요. 이게 끝납니다. 이번 달 안에. 얘 이미 절반을 넘어서 갔어. 이게 10까지 있죠. 그쵸? 이미 절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복습할 겁니다. 네,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 복습을 다시 할 겁니다. 아, 참고로 설날 때 학원 안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재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화목 둘 다 쉬어요. 알았죠? 보충은 안 할 겁니다. 저 안 할 거고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하면 돼요. 야, 근데 너희도 참 특이하다. 어떻게 내일이 졸업인데 아직 고등학교 발표도 안 나냐? 이거 뭔 일이 있어서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원래 졸업하기 전에 나오는데? 이상해. 학교에 교육청에 무슨 일이 생겼나? 희한하게. 자,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연산의 성질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자주 쓰는 연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주 쓰는 연산들을 미리 좀 한번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럼 자주 쓰는 게 누구냐? 어차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요것들만 쓸 건데 대상 누구랑 연산하는지가 자주 쓰냐는 것,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연산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오케이? 교재는 없는데 A차 A는 공집합이에요. 두 번째, 공집합과의 연산도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친다고 뭐 달라져요? 달라질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공통 부분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집합이란 건 공통 원소를 따지는 건데 공집합에는 아무런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통 원소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 공집합과의 연산을 다루었다면 세 번째, 전체 집합과의 연산을 다루겠죠. A와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돼요. 전체 집합. A와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을 하면 A가 됩니다. 교집합이라는 건 두 번 색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라는 것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을 한번 색칠하고 A를 색칠하면 여기만 지금 두 번 색칠됐죠? 두 번 색칠된 부분이 교집합이라는 의미라서 A가 됩니다. 그리고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네, 공집합. 이런 느낌이죠. 야, 중학생 다 나가. 나가라고 중학생. 이러면 다 나가잖아. 그치? 너희가 중학생이라는 집합에 포함되죠? 맞아요? 그럼 중학생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남는다고. 오케이? 네, 여기에서 야, 고등학생 나가라고 하면 너희 고등학생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 그런 것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한번 정리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자기 자신과 연산, 공집합과 연산, 전체 집합과 연산이라면 네 번째는 뭐냐? 여집합에 대한 연산인데 전체 집합을 여집합하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을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라는 거.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데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반대쪽. 근데 전체 집합을 색칠하면 남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반대로 전치집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게 나머지를 의미하죠. 근데 다시 나머지를 다루면 그게 A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집합과의 연산까지 우리가 다룹니다.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집합이 되고요.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A랑 A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그냥 A가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랑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교집합이 없어서 여기가 A면 여기가 A 여집합이죠. 둘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 보이죠? 둘을 교집합, 공통 부분은 아예 없고요.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야 A의 여집합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애가 어딨어? 나갈 애가 아무것도 없죠. 7번 A차 B가 A교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건데 차집합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차집합의 정의가 X가 A에 있고 X가 B에 들어있지 않은 거거든? 근데 A에 들어있다라는 게 A고요. 이고라는 게 교집합이고 B에 있지 않다라는 게 B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주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놓는 목적이라며 그래서 그 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거든. 밑에 팁이라고 적혀 있죠.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이거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땐 연산을 하면 결과가 다음과 같답니다. A랑 B의 교집합을 하면 A. 그러니까 A의 색칠하고 B의 색칠하면 두 번 색칠된 부분을 A라는 거죠. A랑 B의 합집합은 B. A랑 B를 합집합하면 B가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아까 A에서 U를 빼면 공집합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차집합을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이라는 표현, 차집합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거의 결과도 공집합이 돼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반에 들어가서 야 중학생 나가 했더니 아무도 안 남았어. 그 말은 애초에 걔네들은 중학생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어떤 반 가서 야 중학생 나가 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다. 그럼 얘네 전부 다 중학생들밖에 없다는 거지. 되게 당연한 거죠. 그걸 기호로 쓴 겁니다. 근데 그 기호로 썼다고 이거를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A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A랑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그쵸?
색칠을 하면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고 B의 여집합이죠, 지금. 색칠한 게 B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요? 저 초록색이랑 A랑 지금 교집합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A의 여집합, 이 A의 여집합을 칠하면 이렇게 색칠돼요. 보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초록색보다 더 크잖아. 그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비슷하게 A와 B가 다음과 같이 서로수인 경우 이들 간에도 연산의 관계가 성립된대요. 뭔 말이냐면 A에서 B를 뺐을 때 변함이 없고 B에서 A를 뺐을 때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을 초록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A라는 애가 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초록색 안에 A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그치? 그것처럼 B도 A의 여집합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 표현들은 서로소인 것, A와 B가 둘이 서로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련된 거 670번부터 한번 볼게요. A차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A 교 B가 돼요. 2번. A 교 U차 B의 여집합인데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라서 A 교 U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U랑 교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 A 교 B가 됩니다. 둘이 똑같죠? 3번 B차 A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B 교집합 A가 되고요. 4번 A 교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도 공집합과 합집합하면 얘가 되고 이거 A 찹이죠? 다르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죠. 이건 A 찹이를 의미하는 거죠. A 교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해주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A 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찹이죠. B 교 A의 여집합이라는 건 B 차 A죠. 그 둘을 합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되게 특이하죠.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더하기라고. 더하기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더하기 했는데 어떻게 0이야. 우리가 숫자처럼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집합에 마이너스는 없어. 어떻게 두 개의 집합을 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자, 근데 둘을 뺐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아까 뭐라 했냐면 빼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고 더불어 B도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A가 B에 들어갔는데 B가 A에 들어간다.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표현은 A가 B랑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이게 바로 논리적 구조예요.
이런 걸 쌓아가야 논리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억측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아씨, 내가 아는 수학 선생님들은 다 못생겼어. 수학하면 다 못생기게 되나 봐. 이런 게 억측이잖아, 그치?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수학을 배우는 건 어느 정도의 논리는 함양하자. 그런 거죠. 생각이라는 걸 좀 하는 인간이 되자. 그런 의도예요. 마지막 한 문제까지 하고 급하게 나갈 필요 없죠. 어차피 여유가 좀 있으니까. 681번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뭐 문제 풀면서 좀 즐기는데 받는 시간 가질게. 아이고야. 8 이하의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1, 2, 3, 4, 5, 6, 7, 8이 있죠. 집합 A는 홀수라 했기 때문에 1, 3, 5, 7이 있고요. 근데 A 합 B에서 A 교 B를 뺐더니 A차 B에 들어가는 이게 뭔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A, B가 있어요. A 합 B, 여기죠. 여기 맞아요. 이게 A 합 B죠. 그래서 A 교 B를 뺐어. 그럼 누구야? 얘죠. 여기지, 맞아? 근데 여기가 A차 B에 들어간대. 하얀색이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말이 돼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B차 A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펼칠 수 있다. 그럼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B에서 A를 뺐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치? 그렇잖아. 내가 어떤 집합에서 야 중학생 나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으려면 애초에 중학생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B는 1, 3, 5, 7로 만드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B의 개수는 몇 개야? B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4제곱이죠. 헌데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므로 2개를 빼줘야 됩니다. 공집합인 경우랑 A인 경우 2개는 빼줘야 돼서 답은 14개.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저기 99페이지, 101페이지 풀면서 끝낼게요.